자, 수열의 극한 개념 정리 시작해보자.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이 뭐지? 자, 우리가 이름 갖고 한번 보자. 자, 수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수열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극한. 말 그대로 한없이 뭐가 되어갈 때 수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보는 거다. 그죠? 자, 예를 들어 큰 가지 없겠죠? 어떤 수열을 1학부터 하든 2학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어떤 수열을 그 규칙을 유지한 채로 계속 조사를 해. N항도 조사하고 또 그 다음부터 조사하고 쭉 해나가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노?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를 알아보는 것. 우리 그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자, 리미트 함수 하나 배웠잖아, 그지? AN이라는 수열의 N이라고 하는 거를 한없이 조사해 나가는 거니까 요 수열의 항수가 한없이 커져갈 때 이 수열의 항 자체가 얼마가 되어가는지 알아보는 거라고. 저렇게 질문을 기호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럼 이런 것들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하고도 같은 의미인데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이 녀석은 수렴하는 상태와 그 다음에 발산하는 상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지. 그죠?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열의 항이 한없이 조사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숫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상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겠노? 자, 뭐 있겠노, 얘들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점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이니까 분모에 있는 숫자만 자꾸 키워나가잖아. 그러면 1을 아주 큰 숫자로 점점 커가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 이 숫자의 몫은 뭐가 되어가 0에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0에 가까워질 거잖아. 맞지? 0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0에 가까워진다. 이걸 우리는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다. 그지? 맞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호를 살짝 바꿔도 괜찮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거다. 그죠? 그죠? 1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고, 이거는 많지? 우리가 예를 들면 1, 3, 5 이렇게 이런 홀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1, 3, 5, 7 해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을 써나가다 보면 내가 쓰는 숫자는 무한히 커져만 가지. 이건 무한대라고 하지. 이게 발산이야.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것도 마이너스 붙은 채로 숫자는 무한히 커져가지.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거 말고도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래 가는 것도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 부호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 계속 커지는 것도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네. 우리 이런 거를 진동한다고 그래. 어쨌든 발산의 일종이야. 무한대라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가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는 없어. 그래서 한국어로 진동한다. 어쨌든 발산의 일종이야. 되냐?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면 수열의 극한을 어떤 수열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를 말할 수 있으면 수렴.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발산을 해야 된다. 됐지? 자, 그럼 수열의 극한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뭐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자,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이 녀석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아놓자. 자,
일단은 아주 굵직한 거. 그러니까 특별한 계산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극한값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그냥 심플하게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했어. n에다가 2n을 더했어. 그러면 그거의 극한이 굳이 무한히 커져가는 거와 무한히 커져가는 거 더하면 무한히 커져가겠지. 그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갖고 무한히 커져가는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놨다. 얘는 뭐가 되겠노?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겠지 얘들아. 안 그래야? 이거 가지고 무한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뭐 갖고 영곱 무한대를 어떤 상수로 나누었다. 자,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래봤자 무한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한마디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항들이 가지고 있는 극한값을 일단 짐작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직관적으로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분명히 많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무한히 커져가는 거를 상수를 무한히 커져가는 숫자로 나누면 이거는 뭐가 되노? 이건 0이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수를 한없이 작아지는 숫자로 나누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무한히 커져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쓴 이 0이라고 하는 게 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0에서 수렴하는 어떤 수를 뜻하는 거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뭐를 1로 나눈다. 1을 0.1로 나눈다. 1을 0.01로 나눈다. 1을 0.001이지? 0.001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 맞지 얘들아? 점점 작아지니까 이 녀석은 0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수라고 봐도 되는 거 맞지? 한마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말해봐. 1을 1로 나누면 결과가 1이지. 1을 0.1로 나누면 결과가 10이지. 1을 0.01로 나누면 결과가 100이지. 1을 0.001로 나누면 결과가 1000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 인마가 줄어든 만큼 얘는 커져가죠. 됐죠? 자,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노란색은 특별하게 내가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이거는 이렇게 당연하게 알만한 극한이 아닌 어떤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극한값을 구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 자,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진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 자, 첫 번째. 보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거 어떻게 하냐? 큰 방법이 뭐야? 분모에서 가장 큰 항이 있잖아. 분모에서 최고차함으로 분모와 분자의 모든 항을 다 나누어버려. 자, 한 번 더 뺄 거 없다.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항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누는 거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방법이 다 되죠. 이거 수트에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거 봐봐라.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수력하는 n이 항상 무한대로 가. 그럼 여기서 뭐가 있겠노? 자, n제곱 플러스 3분의 3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볼까? 얘는 어떤 놈? 자,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듯이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그냥 무한대고래 무한대고래.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분모에서 대장으로 나눈다고. 분모의 대장을 나눈다고. 그러면 제로 나누면 모든 항을 나눈 항을 다시 한번 써볼까?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3을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3이잖아. 3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3이지. 2n을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이지. 1을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1이죠. 그렇잖아? 그럼 자, 여기서 내가 이 말을 사용한다 했지. 여기에 n분의 2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얘들은 전부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 치는 애들 다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남는 게 뭐가 나오고 1분의 3만 남고 답이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즉 분모하고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결국에는 가장 분모의 최고차항하고 같은 차수를 개수만 남을 거고 얘보다 낮은 것들은 다 0으로 수렴할 거잖아.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기면 답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그죠? 근데 저걸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다른 것도 이해가 되겠지.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자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n제곱분의 3인데 여기는 2n 더하기 1밖에 안 돼. 자 그럼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뭐 1이 될 건데 얘는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잖아. 그러면 따라서 분모는 n이 있지만 분자는 0일 거니까 이 결과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더 크면 0이란 말이야. 분모가 더 크면 0이라고. 자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자 분자가 더 크면 자 분모는 n제곱 더하기 3인데 분자가 3n 세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c다. 자 이러면 n제곱으로 나누면 인마들은 다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만 남잖아. 3n이니까 n은 무한대로 가는 중 따라서 얘는 무한대가 되겠지. 이렇게 무한대 또는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거라고. 즉 분모하고 분자가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만 남기면 돼. 분모 1차의 개수, 분모 2차의 개수가 제일 커. 분자 2차의 개수 1분의 3이 답이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모가 더 크면 0,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 정도 아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알아야 될 거. 이거 치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것도 방법이 딱 선명해.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루트 등이 있으면 얘를 루트가 있는 곳이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어. 유리화를 시켜버려. 유리화시키는 목적이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분모든 분자든 있는 곳을 유리화시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기본 구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 구하는 계산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루트 등이 없다. 그럼 유리화시킬 수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 차수가 가장 큰 항으로,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그 항들을, 준비되어 있는 항들을 모두 묶어준다. 자, 이거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확인해 줄게. 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볼까? 자, 극한 n은 무한대로 갈게. 뭐 있겠노 얘들아. 그냥 바로 쓰지 뭐. 루트 n 제곱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만나. 그러면 얘도 꼬라지 확인부터 먼저 하셔. 얘가 무한대잖아. 그럼 빼기 얘도 무한대잖아. 그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네. 루트가 있네. 중간에 빼기가 있네. 유리화시키라고 했지? 유리화시키자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두 번 쓰지 맙시다. 한 번에 바로 갈게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에다 곱했어. 분모에는 1이니까 인마가 곱해진 거 그대로 있을 거고, 분자는 어떻게 되냐? 앞덩어리 제곱 빼기 뒷덩어리 제곱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빼기 n제곱 이래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n제곱하고 여기는 n제곱은 없어질 거니까, 얘는 없어질 거니까 이제 무슨 꼴이 나오? 이제 플러스 만들어졌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이지.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을 어떻게 해야 돼? 차수 비교부터 먼저 해. 분모 몇 차니? 1차. 분자 몇 차니? 1차. 그러면 1차항의 개수만 남기면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분모는 1 더하기 1이 1차의 개수고 분자는 2가 1차의 개수니까 2분의 2라서 답이 1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루트가 없는 꼴도 안 만나보자. 자,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뭐 있냐? n제곱 마이너스 3n
자,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안 말해줄 거야. n 제곱은 무한대야. 빼기 이것도 무한대지.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어떻게 돼? 그럼 얘는 가장 차수가 높은 걸로 묶어준다고. 자, n 제곱으로 묶어주자.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뭐 들어가냐? 1. n 제곱 나누면 마이너스 n분의 3이지. 자, 이제 n을 놓고 공식을 살펴보죠. n 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야. 야는 무한대분의 3이니까 이게 0이 되잖아, 맞지? 그럼 1만 남지? 1이지. 그럼 극한을 뭐라고 말해도 돼? 얘는 무한대 곱하기 1의 꼴이니까 얘는 무한대라고 말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 극한에도 무한대 n 그 x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됐죠? 이해된 거 맞죠? 자, 더군다나 우리 이과생들인데 수학에 그래도 한 자부심하는 이과생들이 자, 칠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야 돼. 자, 세 번째는 수열칸의 성질. 자, 수열칸의 성질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성질과 관련한 뭐라 해야 되나? 성질과 수열칸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극한 계산. 보자, 이 녀석의 첫 번째 내용으로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AN과 BN이 수렴을 한다. 그냥 수렴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자. 자, A라는 수열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이 베타에 수렴한다고 하자. A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각각 알파와 베타에 수렴한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극한 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더했어요. 자, 두 번째. 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뺐어요. 세 번째. 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곱했어. 자, 네 번째.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을 나눴어. 그러면 An분의 Bn을 A로 나눴어. 자, 이와 같은 경우 봐라. An과 Bn이 수렴을 한다면 더한 수열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값의 합과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항상 그렇다는 말 안 되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야. 마찬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 같아. 곱한 것도 마찬가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 같아.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 알파분의 베타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조건은 A는 0에 수렴하는 건 안 돼. 즉, 알파가 0인 거는 당연히 이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발산이겠죠, 그때는. 그래서 분모 수열의 극한값이 0만 아니면 그러면 그대로 수렴한다. 즉,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눗셈이 그 극한값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계산한 거랑 의미가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 마치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것처럼 쉽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냐? 근데 중요한 전제는 뭐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수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 AN이 발산하고 BN이 발산하면 더한 거 발산이야? 뺀 거 발산이야? 곱한 거 발산인가? 아니야. 발산도 할 때도 있고 수렴할 때도 있고 그래. 그래서 둘 다 수렴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수렴할 때만 이것들이 100%의 확률로 맞아. 알겠지? 그게 더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면 봐라.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얘가 가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이런 유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어디 보자. 유형 1 하고 한번 써볼게. 자, 유형 1. 어떤 문제가 있겠노? 자, 극한에는 내가 참 여기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거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임마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당연하거든.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 가는 거 말고는 없다. 함수의 극한은 x가 1로도 가고 2로도 가고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라서 그냥 안 쓸 때가 좀 한 번씩 쓰는 습관이 안 쓸 때가 좀 있다. 이해해줘. 자, n이 무한대로 An이라는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뭐 2라고 할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극한 뭐 an 마이너스 bn 분의 2an 더하기 bn. 자, 이런 극한값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 자, an 빼기 b에 수렴하는 거 빼기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 더하기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 따라 숫자 대입하듯이 3 마이너스 2분의 분모 0 안 되니까 상관없죠? 2, 3은 6 플러스 2 따라서 8 해가지고 한 번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이거는 너무 심플하지 문제가. 근데 이거는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또 1부터 한번 봐봐라 얘들아.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분의 2an 마이너스 1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할까요? 자, 3이라고 합시다. 그때 an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됐어. 자, 이 문제를 풀 때 봐라. 이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나도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 기죽어 있는 것보다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뭐 별거 있어? 라는 생각으로 수학 문제를 덤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또 겸손할 때 겸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갖고 봐라. 자, 방법 1. 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다. an에다가 1 더한 것분에 2an에다가 1 뺀 게 3이다. 이렇게 놓고 an을 구해버리는. 이거는 자, 주어진 수열의 극한이 3이라는 것과 이 수열이 3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지. 완전히 다른 의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하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얻은 답은 답이라고 취급할 수 없어. 과정이 완전 엉망진창이니까. 그러니까 이래 푸는 거는 절대로 안 돼. 자, 우리 중에 이런 애도 없겠죠. 그 다음 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 A의 극한이 알파니까 따라서 이거의 극한은 대입하듯이 알파 더하기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3되게 만들죠. 자, 이거는 얘보다 발전을 했죠. A의 극한값을 알파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도 된다며. 그래,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를 계산해. 2알파 마이너스 1은 3알파 플러스 3 그러므로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4 즉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4라고 답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을 거야. 근데 이것도 정확한 풀이는 절대로 아니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어? 얘가 수렴한다고 전제되어 있지 않아. 수렴하지 않은 채로도 인마가 값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전제되어 있지 않은데 수렴하는 것처럼 다루고 한 거니까 반의 가능성을 버린 거지. 그죠? 수학에서는 가능성을 버리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해 준다. 특히나 고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풀이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풀이야, 얘들아. 이해돼? 자, 그러면 표준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문제의 표준 풀이는 저기 있는 an에다가 1 더한 것분에 2an-1 요 수열을 bn이라는 수열로 치환해놓고 풀어. 자, an에다 1 더한 것분에 2an-1이라는 어떤 수열을 bn이라고 놓는다면 이 수열을 bn이라고 놓는다면 그럼 an을 bn으로 다 바꿔치기 가능하잖아. 자, 그러면 임마 갖고 bn을 한번 구해봐라 얘들아. bn이란다. an을 bn으로 표현해봐라. 역함수 구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면 돼. 그죠? 여기는 bn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이거 두 개는 자리 바꾸고 숫자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bn 이렇게 됐나요? 이 두 자리는 가만히 있고 이 두 개는 개수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게 역함수가 하는 거잖아. 유지함수 역함수가 하는 방법이잖아. 아니면 그냥 쭉 풀에 쳐가지고 정리하십시오. 똑같은 거 나옵니다. 자, 이래 되겠죠? 이제 이래놓고 A는 극한을 생각해보죠. 자, 이래놓고 A는 극한을 생각해봐. 이거는 AN하고 옆에 있는 거는 똑같은 놈이니까 BN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제는 BN이 수렴한다고 되어 있거든. 왜냐면 BN이라는 수열이 3에 수렴하는 거잖아. 수렴하는 거니까 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대입하듯이. 3이니까 3에 수렴해. 3에 수렴해. 따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야. 어때? 이해돼? 이거가 맞는 풀이 방법이야. 답만 맞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수학은 과정이 중요해. 특히나 수능과 같은 꼼꼼한 대학 교수들이 이런 이 자식들 과정 제대로 밟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꼭 물어내는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면 함정에 푹 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든단 말이야. 제대로 된 풀이 꼭 기억해 놓자.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으로 와서 여기서 약간 달라 보일 테니까 유형을 분리시키죠. 자, 유형 2라고 할게요. 자, 봐라. 자,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3에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때 자, n을 무한대로 갈 때 뭐하고 3n 플러스 2 곱하기 an의 극한을 구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 나왔다고 참. 자, 이거 제발 제가 한번 내 실제로 너가 선배 중에 이래서 진짜 여러 번 봤거든. 이거 3이라고 하는 진짜 미친놈들이 딱 걸리기만 걸려. 이 녀석이 3이 아니야. 이거의 극한이 3이야. 얘가 3이면 극한이 3이긴 하지만 3이라고 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이 3인 건 아니야. 정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말을 3이라고 놓는 거는 99개의 가능성들을 다 버린 거야. 깡패처럼 하는 거야. 지 편하자고. 물론 그것도 진짜 편한 것도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대.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아까처럼 취향하는 방법을 써도 괜찮은데.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등호를 유지한다. 자, 여기 있는 A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녀석으로 살짝 바꾸치기 할게요. 2n-1 곱하기 an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될 수 있잖아. 뭘 곱하면 되니? 2n-는 없었으니까 나눠야죠. 3n 플러스 1 어디 갔어? 곱해놓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가 구하려는 수열은 이렇게 생길 수렴하는 수열과 이렇게 생길 수렴하는 수열의 곱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맞지?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의 곱은 그 결과를 대입하듯이 하면 되니까 자, 그대로 갑니다. 2n-1 곱하기 a는 3이라고. 2n-1분의 3n 플러스 1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보니까 2분의 3이겠죠. 자, 따라서 2분의 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냐? 자, 여기 있는 좌변을 우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의 곱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야, 19살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자. 유형 2번까지 했다. 자, 조금 더 가볼 거다, 얘들아. 2번을 지우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수열에서 뭐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수열은 bn이라는 수열보다 항상 작기만 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라는 수열은 bn이라는 수열보다 항상 작기만 해. 자, 그렇다면 수열의 극한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BN이라는 수열의 극한 얘들이 수렴한다고 전제하면 항상 작거나 같기만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돼.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작다면 극한값이라고 별 수 있어. 모든 N에 대해서 다 작다 했다며. 그러니까 A인이 수렴하는 것도 항상 작아. 다만 그러니까 커지는 경우는 없어. 단 같은 곳을 같은 곳으로 수렴할 수는 있지. A과 Bn이 자 A라는 학생의 성적이고 B라는 학생의 성적이야. 항상 A는 B보다 등수가 모자라. 조금 약해. 근데 얘들이 막 성적이 계속 올라가. 어디를 향해서? 같이 1등급을 향해서 올라가. 등호 가능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진행을 할 때 가까워지는 곳을 지칭하는 거니까 비록 대소관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지향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극한값에는 등호가 붙어줘야 된다. 어쨌든 역전되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대소를 비교한다는 뜻의 의미는 이미 수렴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것들이 수렴도 하지 않는데 무슨 어느 정도 대소겠는 거죠. 발산하는 애들은 대소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명제를 가지고 보자. 어떨 때 써먹을 수 있냐? 자, 유형 3에 해당되죠. 자, 우리가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뭐고? 자, n 플러스 2분의 3의 a라고 하는 녀석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3n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왼쪽 수열보다는 언제나 크고 오른쪽 수열보다 항상 작아. 이걸 가지고 극한을 구하러 가보자고. 그냥 심플하게 씁시다. 자, 극한 AN의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당연히 보내는 거야. 그냥 극한을 좀 화살표로 대신할게. 이 녀석이 극한을 한번 생각해봐라. 얘는 극한이 얼마예요? 3이죠. 자, 우변의 극한이 얼마예요? 1분의 3이니까 이것도 3이죠. 역전하는 되는 경우가 없죠? 되는 경우가 없죠? 같을 수 있죠? 같을 수 있죠? 됐냐? 그러면 AN의 극한은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3으로 가니까 중간에 끼인 녀석이 G는 갈 데가 어디야? 3바퀴 더 있겠어? 그래 극한값이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얘들아? 이 샌드위치 극한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추론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증명을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완전 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그러면은 인형을 좀 알아야겠다. 뭘 알아야 되냐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자. 예를 든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치자. 자, 수렴을 했다면 그러면 똑같은 수열의 함수만 좀 조절할게. an 플러스 1하면 얘는 극한값이 뭘까요? 알파 플러스 1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고요. 그냥 알파 맞습니다. 자, AN이라는 수열을 자, 이거를 한번 그냥 쉽게 그냥 풀어 써봐. 1항, 뭐 1항부터 챙겼다 치죠. 2항, 3항, 등등등등 이래 가는 거야, 그지? 와, 궁금해. 어디까지? 자, 이마 일정에 따른다면 1부터 집어넣으면 A 2항, 3항, 4항 이래 가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냐? 시작을 1항부터 했고 시작을 2항부터 한 거에 지나지 않아. 좀 유치한 설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시작하는 게 다를 뿐이야. 어차피 무한히 진행할 때 주어진 수열의 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그거에 다를 이유가 없어. 그러면 짐작을 하겠지만 자, AN 플러스 K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나 알파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K가 N 플러스 4, N 플러스 100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수열의
모든 항이 저것들이 알파에 수렴해. 그러면 홀수항만 다 모으면, 그 다음에 짝수항만 다 모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짝수항만 다 모으면 이것도 같은 값이야. 뭐에? 둘 다 알파로 수렴. 홀수항만 쳐다봐도 짝수항만 쳐다보고 극한을 구해봐도 얘는 똑같은 숫자에 수렴을 해야 됩니다. 됐어? 이게 성립하면 자 이거 참이야. 알아먹었죠? 자 보자.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뭐였겠노? 자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생각해볼게. 봐라. 자, 이래. 이거의 값은 얼마일까? 어떤 놈? 구분이 되냐? 자, 똑같다며. 그래가지고, 안 된디?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수렴을 한다면 똑같은 값을 수렴하는 건 맞는데, 곱해진 앞에 게 다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수열인 거잖아, 지금. 그죠? 우리 고3들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보다 요 식에다가 n-를 집어넣어. 뭐가 되냐? 저 식에다 n-를 집어넣어 보라고. 그러면 2n-3이 되지. 곱하기 an-.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똑같은 극한값을 가질 거야. 이 수열에 n항이고 저 수열에 n-1항이거든. 그죠? an이 4에 수렴하면 an-1도 4에 수렴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알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잖아. 어떻게 달라? 옆에 뭐 곱해놔라 했지. 뭘 곱하면 되겠노? 없애야 되니까 2n-3 있어야 되니까 2n-1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극한값이 얼마야? 야는 4의 수렴이야. 오른쪽 거는 1의 수렴이야. 따라서 4의 수렴. 됐어? 이것도 하는데 봐요. 처음에 대관계 맞잖아요 하고 막 바락바락 우기는 놈들은 용서치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이런 방법으로 꼭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이 문제를 풀어서 너무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공부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죠? 실력이 올라가야죠. 요런만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자, 이 정도면 좀 굵직한 극한의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끝으로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 방법을 좀 살펴볼게. 4번. 빠뜨린 거 없죠? 아유,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4번.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B가 일정한 수열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A, 첫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는 AR 제곱 이렇게 등비수열을 문자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공비가 일정한 녀석, B가 일정한 어떤 수열을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결정이 돼. 봐라. 그래서 우리 그걸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동안 R의 n승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대표로 등비수열의 극한을 총정리를 한다. 자, 생각을 해볼게. 보자, 얘하고 함께 하면 좋겠죠? 자, 2의 n승 한번 생각해보세요. 2의 n승. n에서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3 집어넣으면 2의 3승. 이런 식으로. 어찌 되고 할 것 같아? 엄청 커지겠지. 3의 n승 다르겠냐? 4의 n승 다르겠냐? 우리가 1보다 큰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면 숫자는 자꾸 커지기 마련이야. 그렇지 않아?
공비가 1보다 크면 그때는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발산도 명확한 발산, 무한대로 발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자, 공비가 1이면 심심하지 않냐? 자, 1의 n승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생겼어? 첫 항도 1이고, 둘째 항도 1이고, 셋째 항도 1인 거잖아. 그럼 계속 1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야의 극한값은 1인 거지. R이 1이면. 맞죠? 자, 만약에 공비가, 공비가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숫자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니까. 맞죠? 3분의 1을 곱하면 계속 3분의 1씩 깎이잖아. 3분의 1씩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 작아지지,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부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숫자가 점점 작아지지.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0에 수렴한단 말이야. 자, 따라서 부호랑 상관없이 얘는 0에 수렴한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야. 봐라, 2분의 1의 n승 생각해볼까? 첫 항은 2분의 1이야. 두 번째는 4분의 1이야. 8분의 1이야. 16분의 1이야. 그죠? 그럼 분모만 주기생성 커지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볼 수 있는 거 맞지? 부호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붙었다가 뗐다가 붙었다가 뗐다가 해도 부호가 비록 마이너스 플러스 진동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절대값이 0에 수렴하니까 부호는 무의미하죠. 0에 수렴. 동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일 경우로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더라? 즉, 마이너스 1 n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얘는 마이너스 1이다가 마이너스 1이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1과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진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수는 커져. 근데 부호는 계속 바뀌겠지. 자, 마이너스 2의 n승을 보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의 n승은 첫 항은 마이너스야. 둘째 항은 플러스 4야. 셋째 항은 마이너스 8이야. 넷째 항은 마이너스 아니지 16이야. 이런 식으로. 숫자는 주기산점 커지는데 기하는 숫자도 커지죠. 말 그대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만은 진동이죠.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됐어. 자, 그래서 얘들은 공비가 어딨냐에 따라서 쫙 하고 결정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공비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수렴할 수 있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 외에는 무한대가 되었든 진동의 형태가 되었든 발산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수렴하는 조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잖아. R의 n승이 수렴하는 조건. 어떻게 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도 발산, 1이어도 발산. 수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R의 n승이라는 등기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될 거야. 알아먹겠냐? 이해되죠? 자, 그럼 문제의 구조에서 A 곱하기 R의 n-1승이잖아. 우리가 등기수열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잖아. 이 녀석의 수렴 조건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나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해서 R이 마이너스도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이야. 근데 얘가 이 범위 안에 없어도 수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첫 항이 유치하지만 0이면 이러면 이 등기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첫 항하고 공비가 구분되는 그런 등기수일 때는 첫 항이 0이어도 수렴한다. 요거 하나만 첨가해가지고 기억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등기수의 극한도 괜찮아. 근데 이 녀석을 형태별로 하나만 더 보자. 자, 한 분에 끝장을 봐야죠. 우리는 치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봐라.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냥 선명하게 해줄게.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극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3분의 1의 n승 플러스 1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극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3분의 1의 n승 더하기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n을 무한대. 자, 이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딱 자기가 감을 딱 잡으시면 돼. 쌤만 믿어. R의 n승을 포함한 분수식의 극한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다. 자, 먼저 항상 본능적으로 형태를 먼저 봐야 돼. 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야. 3의 n승이니까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가 더 큰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 꼴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도 어떻게 푼다 했어?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큰 걸로 나눈다 했어. 아까는 당시라도 그렇고 지금은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걸로 나누면 돼. 됐어. 자, 이때는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큰 항으로 나눈다.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큰 항으로 나눈다는 말은 3의 n수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살아있어. 얘는 3분의 2의 n승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 얘도 0으로 수렴하겠지. 3분의 2의 n승은 0에 해당되잖아. 공비가. 3분의 2는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0이 될까 0이 될까 이것만 나오. 따라서 극한값은 무한대일 거라서 최고창 개수 비교하듯이 대장들만 갖고 계산하시면 돼. 3. 이해되죠? 자, 이 경우는 무슨 꼴인지 한번 봐봐, 얘들아. 이 경우는 3분의 1의 n승 자체가 임마가 0이야. 임마도 0이야. 그럼 수렴하는 것끼리 갖고 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얘는 0에 수렴해, 얘도 0에 수렴해. 더하기 1,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제 임마 같은 경우는 무슨 꼴이야? 3분의 1의 n승만 보면 0이야. 임마도 0이야. 임마도 0이야. 임마도 0이야.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0분의 0의 꼴이야, 신기하게. 그럼 방법 똑같아.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녀석으로 나눠주라고.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녀석이 누구야? 지금은 2분의 1 n승이잖아. 2분의 1 n승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라. 이거는 복잡할 수도 있으니 한번 써볼까? 자, 2분의 1 n승으로 나눈다는 말은 2n승을 곱한다는 말이잖아. 2n승을 곱해? 2n승을 곱해?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의 n승을 곱해? 2분의 1 n승으로 나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3분의 2의 n승 더하기 1분의 3분의 2의 n승 곱하기 3분의 1은 그냥 있자. 3분의 2의 n승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n승 곱했으니까 2분의 1은 남겠네, 그죠? 이해 되겠죠? 이해되냐? 여기서 2의 n승은 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n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나면 어떠냐? 이 부분이 0에 수렴할 애들이죠. 0에 수렴하는 거니까 다 사라지겠죠? 결과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답이 돼야 되겠네, 그죠? 이해되냐? 자, 그래서 R의 n승을 포함하는 분수식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전형적인 형태. 숫자 대입만 하면 되는 거. 0분의 0의 꼴. 분수.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은 한돌만 구성돼 0분의 0의 꼴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법은 이거랑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판. 자, 실제로 수능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그래서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라고 배웠어? 여기에 x n승 더하기 2의 n승,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죠? 뭐 예를 들면 x의 n승 더하기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꼴을 만나면 너가 해야 될 거는 분류가 전부야.
자, 분류하세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x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x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자, 음수도 포함하는 거야. x가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시라고. 오케이. x가 1보다 작다면, 그럼 얘들 0에 수렴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x가 1보다 크다면 무한대가 될 거니까 x가 될 거야. x가 1이라면 분자가 0이니까 0이야.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분모에서 값이 안 나와. 이거는 어떤 값을 말할 수가 없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군데 있으면, 자, x의 n승 더하기 뭐하고 y의 n승 이렇게 해놓을까? x의 n 플러스 1승 빼기 y의 n 플러스 1승.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분류 어떻게 하셔야 돼? 이런 분류 어떻게 하셔야 돼? x와 y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큰 경우, x가 y와 같은 경우, x와 마이너스 y가 같은 경우, 부호만 다른 경우.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 맞지? 이해되죠? 더 절대값이 더 큰 그 녀석으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나눠줄 거니까 방법이 달라져야 돼. 알겠냐? 이 경우는 요 뒤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니까 얘가 살아남을 거잖아. 얘도 나눌 거라서 나누면 0으로 수렴할 거야. 나누면 0으로 수렴 이것만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x가 더 큰 경우는 x의 n수로 나눌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이것만 남아. 그때는 x가 되겠죠. 같으면 뭐 지금 문제는 분자가 똑같으니까 지금은 0 될 것 같아. 마이너스면 분모에서 0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녀석은 값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문제는 그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어떠냐? 이해되겠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저 분수식에서 분류하는 것까지 딱 해놓으면, 그러면 개념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녀석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흔들흔들하고 잘 모르고 어버버거리고 있으면 풀어지는 문제도 없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어.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니야. 쉽다고 비웃지 말고 어렵다고 쫄지 말고 제대로 개념 정리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잘 모르겠으면 꼭 쌤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길 바래. 자, 수열의 극한 개념 정리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